성공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원만사TV 미스터 몬스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 이제 10월에서 11월로 그 다음에 12월로 넘어갈 때 보통 이제 12월에 새 학기 혹은 1월에 새 학기가 시작될 거예요. 그럼 보통 물론 이제 내년 3월까지다 라고 있으면 12월, 1월, 3월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학년도 바뀌고 그 다음에 학부도 바뀌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혹시라도 이제 프로그램을 변화시켜야 되거나 업그레이드 해야 될 그 시점, 거기에 따른 고민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 주제는 이 학원 프로그램이다 라고 한다면 교수법에 대한 프로그램과 학습법에 대한 프로그램들, 여러 시스템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교수학습 프로그램 설계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 자, 이건 반드시 생각을 하고 하셔야만 합니다 라는 교수학습 프로그램 설계 때 필요한 포인트, 이 부분들 세 가지를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교수학습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포인트를 진행을 할 때 우선은 교수는 뭐고 학습은 뭐냐 라고 하게 되면 아시잖아요. 교수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가르칠 건지 라는 부분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건지 교수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학습 프로그램이다 라는 부분은 학생들로 하여금,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학습 그리고 훈련을 하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교수 프로그램, 학습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 프로그램에서는 약간 방법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강의형, 말 그대로 이제 판서식에서 선생님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레벨링을 하죠. 레벨링을 한 다음에, 그런데 그 레벨링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일 때 학년마다 할 건지 아니면 과정마다 할 건지 등등등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해당되는 레벨링을 강의형에 맞게끔 진행을 하는 게 첫 번째 강의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별 맞춤 수업이 있겠죠. 그 개별 맞춤 수업은 아이들마다 학년들마다 나가는 과정이나 난이도나 역량값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개별 역량별에 맞춰서 나가는 과정, 난이도, 속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개별적으로 접근시켜 주겠다. 이 부분들이 개별 맞춤이에요. 그러면 지금은요 라고 했더니 또 하나가, 세 번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강의형과 개별 맞춤에 해당되는 약간의 혼재되어 있는 형태가 세 번째 보완형이 되겠죠. 이 보완형은 개별 맞춤 보완형이다 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강의형 보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보완형일 텐데, 그건 1차적으로 강의를 먼저 한번 보게 해주고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그 다음에 강의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학생들로 하여금 다 알았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학생들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 상황에 맞거나 아니면 학생 지금 역량이나 능력에 맞게끔 그걸 보완해 주는 부분들로 개별 클리닉 시간을 더 갖게 해주는 형태, 이게 강의 보완형에 해당되는 보완형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아까 개별 맞춤이나 강의용도 조금 더 세분하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장 강의냐 아니면은 뭐 컨텐츠를 활용하는 강의냐라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은 교수학습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는 강의형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는 개별 맞춤 혹은 컨텐츠를 이용한 개별 맞춤, 어쨌거나 수업에 대한 형태만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강의형과 개별 맞춤, 그 다음에 보완형, 이 세 가지 중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러면 원장님들께서 자연스럽겠지만 제일 먼저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 그 시간이다라는 것은, 그러면 강의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고, 그 다음에 학습 관리하는 시간은 이 학습 관리한다라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테스트를 보거나 아니면 과제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오답 관리라든지 등등등에 해당되는 이 학습 관리가 될 텐데, 그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시간짜리 3일 수업을 할 건지, 3시간짜리 이틀 수업을 할 건지, 2시간짜리 3일 수업을 할 건지, 90분짜리 3일 수업을 할 건지, 초등부는 어떻게 할 거고 중등부는 어떻게 할 거고 고등부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초등이랑 중등이랑 같은 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봤었을 때 시간을 줄 건지 다르게 줄 건지 얼마만큼 더 많이 줄 건지, 이 부분들이 첫 번째 시간에다가 프로그램에다가 투입해야 되는 값이 될 거예요. 시간의 값 투입해 주세요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체에 대한 이 값을 또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다가 투입시켜 주세요 라는 거예요. 주체다라는 것은
그러면 선생님 아닌가요? 네, 맞죠. 그러면 강의에 해당되는 부분은 당연히 강의 부분들은 선생님이 주체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학습 관리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여전히 선생님이 주체가 될 건지, 자, 예를 들어서 질의응답을 받아줄 때, 개별 클리닉을 할 때 해당되는 부분도 선생님이 받아줄 건지, 조교가 받아줄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돌릴 건지, 테스트를 보는 것들도 프로그램을 돌릴 건지, 아니면 학원에서 만들어주는 테스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게 하고 피드백은 또 누가 하게 할 건지, 또는 언제 할 건지, 이 부분들에 대한 게 결국은 시간과 주체가 가지고 있는 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주체까지도 놔둬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게 되면 이 세 번째 패턴 때문에 그래요. 바로 지출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출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거죠. 보통 선생님에 해당되는 몫에 대한 지출 비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관리를 뭘로 하냐에 따라서 그걸 선생님이 담당을 해주냐, 학습 프로그램이 담당을 해주냐, 아니면 조교 선생님이 담당을 해주냐. 자,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일 때는 뭐 스피킹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을 강의를 듣게끔 할 때 누구의 강의를 듣게끔 할래? 현장에서 선생님 강의를 듣게끔 할래? 아니면 온라인상에 해당되는 컨텐츠를 이용을 할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피드백은 또 마찬가지로 누가 하고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고 라는 부분이고요. 수학 같은 경우일 때도 예를 들어서 강의 자체도 컨텐츠를 이용을 할래? 아니면 문제은 형식 도입을 할래? 그 다음에 테스트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어떻게 할래? 이 모든 것들이 지출 목록에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출 기획도 같이 해줘야만 프로그램이 완성이 돼요. 왜냐면 어차피 이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교육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교육 상품이다라는 걸 가지고 분명히 매출이 일으켜져야 되고 수익이 발생하고 해야만 하는 교육 상품인 건데, 교육 상품이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품력으로서에 대한 디자인. 그러면 그건 그냥 단순하게 많이 팔렸다라는 건 아니죠. 아주 좋은 물건을 싸게 판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잘 팔릴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아주 좋고 아주 싼 물건은 없습니다. 그건 희망일 뿐이죠. 그러면 적절하게 어느 형태든 무엇이든 다 디자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 원장님들이 그냥 막연하게 저기에서 이 정도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 받으면 되겠어 라는 부분들로 프로그램을 짜 놓게 되면은 혹시라도 경쟁학원은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원은 이 프로그램을 똑같은 비슷한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지출 목록이 150만 원이에요 라고 하게 되면 이미 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품을 디자인한다라는 부분에서 이 세 번째 해당되는 지출 부분들에 해당되는 건 이 기획을 하지 않고 상품을 기획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절성을 가지고 또는 어떤 학습 효과를 가지고 어떻게 팔릴 건지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걸 반드시 디자인을 할 때 세 번째 이 지출 목록에 해당되는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에 해당되는 시간 배치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학습 관리를 이용해서 도입해야 되는 프로그램과 조교와 그 다음에 뭐는 어떻게 필요할 거야 라는 부분들에 대한 걸 이렇게 한 통으로 묶어 놔야만 디자인상으로 완벽하겠죠. 거기에 매력 있는 상품이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물론 1번, 2번, 3번을 섞게 되면은 매력 있는 상품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만 그 매력 있는 상품이다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이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크게 학생 아니면 학부모잖아요. 초중 같은 경우일 때는 대부분 학부모일 가능성이 조금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중고 쪽으로 가게 되면은 또 학생일 가능성도 덜어 있죠. 그랬을 때 어쨌거나 목적 자체는 이제 네 번째 학습 결과예요. 학습 결과 앤드 효과. 그러면 그게 강의형이 되든 보안형이 되든 개별 맞춤이 되든 관계없이 교수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것들은 결국 귀결 자체가 학습 결과 앤 효과인데, 그 학습 결과를 내고 효과를 낼 때 아까 시간이며 주체며 지출이다라는 게 적절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 적절성이다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효율성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효율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무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흔히들 지금 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성비, 이것 만약에 무시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싼데 또 질이 정말 좋다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원장님들 입장에서 좋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너무 싸요. 예를 들어서
다른 학원에서 20만 원인데 우리는 10만 원이어서 다른 학원들 예를 들어서 100명을 데리고 있는 학원인데 우리 학원에 200명, 300명이 몰립니다. 땡큐 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게 되면 그게 좋을까요? 네. 아이들이 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간 확보도 해야 되고 선생님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운영상에서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으로 X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주체, 지출에 해당되는 이 세 가지 적절성을 가지고 디자인을 한 그 무엇이 학습에 대한 결과와 효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맥락이고 덩어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수업 시간을 예를 들어서 주당 기준으로 한 30시간 투입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30시간 투입했을 때 해당되는 선생님의 그 월 급여가 있겠죠. 그런데 자, 어떤 학원은 선생님들이 주당 기준으로 24시간 수업에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시간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조교 부분들이 6시간을 투입돼서 똑같은 30시간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만약에 투입된다라고 봐보세요. 그러면 30시간 투입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 5일로 만들었을 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구조가 왜냐면 30시간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4시부터 만약에 서울 경기권이다 라고 했을 때 10시에 끝날 거잖아요. 그러면 4시부터 수업을 했을 때 빡빡하게 10시까지 수업을 하게 되면 6시간 수업인데 6시간 곱하기 5일이면 30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24시간이다 라고 한다면 6시간이 아니고 5시간 미만이 될 겁니다.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할만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주 5일 구조도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느 경우도 주 6일보다는 주 5일 구조가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을 수 있고 그러면 근무 환경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학원으로 지원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적정한 프로그램과 조교 부분들로 뭔가를 돌릴 수도 있고 라는 부분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짜라 라고 했을 때 교사 30시간에 대한 투입과 똑같은 30시간이 투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적절성을 만들어 주냐라는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만 100% 투입된다라는 게 썩 좋으냐 무조건 좋으냐라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선생님이 아닌 다른 부분들로 해서 열심히 돌려서 뭔가를 하는 게 괜찮냐라는 부분들도 그렇게 되면 교육에 대한 학습에 대한 결과 내지는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들에 대한 이게 프로그램상에서 투입돼야 되는 것과 아까 방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혼재 거기에 따른 믹싱 부분들이 얼마만큼 말 그대로 블렌딩하게 해주냐라는 부분이죠. 어떻게 섞어주냐라는 부분과 어떻게 혼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주냐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그 학원에 대한 품질, 그 교육 상품에 대한 품질을 결정시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 학습 프로그램, 우리 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 수요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N 학부모가 되겠죠. 그분들의 구매력이에요. 그 구매력의 결정은 이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그러면 거기에서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을 거고 가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에 대한 성장 말고라도 나 무슨 학원 다녀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너 거기 어딘데 듣보잡 이런 거 말고요. 거기 학원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스럽게 이상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얘기는 아이도 성장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학원이 그만큼도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구매력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가치, 그게 학원 네임밸류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가치일 수도 있고 그 학원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부여가 됐을 때 구매력은 충분히 더 높아지고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10월이고 11월이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 12월에 1월에 또는 내년 3월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선하고 변화시킬까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 그 고민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들을 분명히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라는 부분이 1번이에요. 그게
제가 상품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상품성만 생각할 게 아니고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들 안에 본질적인 건 분명히 학습 효과, 학습 결과가 되겠죠. 그게 1번이고 그 결과를 내게끔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블렌딩하냐라는 부분들이 이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가장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